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몸속에는 산과 알칼리, 산성과 알칼리, 그 다음에 염기, 이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조절하는 기능은 혈장 안에서 합니다. 혈장 안에 산성도 있고 알칼리도 있고 염분도 있어요. 이것이 자동으로 우리 몸속에 조절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산과 알칼리 염기가 미네랄 21종의 미네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산과 알칼리 염기를 바로 생명의 리퀴드 맥 속에 21종이 들어있어야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산성과 알칼리와 염기로 변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액은 산성액이죠. 간액은 알칼리액이죠. 쥐장도 알칼리액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의 산과 알칼리와 염기를 제대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혈장, 혈액 속에 리퀴드 맥이 1.0%가 있어야만이 우리 몸은 산알칼리를 맞춰서 발안수 균형, 돌연사, 심장병, 혈관이 두꺼워지지 않고 또는 간이 굳지 않고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주는 작용을 산과 알칼리와 그리고 염기, 이것을 pH라는 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수소이온 농도를 맞춰준다고 그러죠. 혈액을 7.4, 위액을 1.5 이런 식으로 수소이온 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산과 알칼리와 염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어디 들어있어요? 생명액 리퀴드 맥 속에 미네랄 21종에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69세 된 분이 여자분인데 담낭암에 걸려서 왔어. 담낭암 알아요 여러분들? 쓸개암. 쓸개 알죠? 쓸개가 담낭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간에서 하루에 쓸개액을 얼마 만든다고 그랬어요? 1리터. 1리터를 만들어서 어디다 보관하면 쓸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다가 6배로 농축을 해요. 자, 6배로 농축해서 쓸개액을 만들어놔요. 이 쓸개액은 바로 뭐예요? 우리 몸을 알칼리로 위에서 산성으로 된 음식물을 죽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을 이 쓸개액이 알칼리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암이 왔다 이거예요. 암, 종양이. 이걸 담낭암. 담낭암이 69세 된 여자분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분이 간이 굳으니까 여기에 내려오는 쓸개에 내려오는 혈관이나 쓸개 안에 쓸개를 저중해 두는 이 안이 이걸 굳어버렸단 말이야. 굳으니까 피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 영양분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굳으니까. 경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경화가 오니까 들어오질 않으니까 결국 이것이 유해산소가 80% 이상 발생하면 반드시 이게 염증이 오면서 유해산소가 나오면서 이걸 안티옥시던트, 산화 방지를 못하니까 암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69세 된 사람. 근데 이 크기가 2cm랍니다. 여러분. 2cm면요. 7년 됐습니다. 1cm로 발견했을 때 암은 5년이고요. 2cm로 발견하면 약 7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알고 있기는 이 쓸개만 띄워버리면은 암을 고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굳었는데, 간까지 굳었는데, 이 쓸개를 띄워버리면 뭐합니까? 이 경화를 풀어주는 건 바로 필수 지방산이 모자라서 온 병이라고 봐요. 그러면 간이 굳고 이 쓸개가 굳어버린 거를 풀려면 물과 기름하고 합칠 수 있는 뭐가 들어와야 돼? 필수지방산. 그래서 이 생명액 리퀴드 맥 속에는 75%의 필수지방산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을 섭취하면은
이 간이 경화가 풀리면서 간에 있는 조직액 있죠. 간액이 들어오면은 이 조직을 풀 수 있어요. 물과 기름. 그 경화된 건 물과 기름이 합칠 수 있는 제품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거 한번 우리 거를 한번 섭취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왔다는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7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뭐죠? 7대 영양소. 또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뭐죠? 섬유질, 베타카로틴. 여러분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것이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7대 영양소 중에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암과 싸울 수 있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프리레디칼 또는 유해산소, 이러한 물질을 안티옥시던트 산화 방지할 수 있는 게 베타카로틴 성분이에요, 이게. 그럼 이 성분이 모자라서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산알칼리 염기를 조종하는 물질이는요, 이 베타카로틴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베타카로틴 성분보다 더 강해요. 프리레디칼 있죠. 암물질, 암을 일으키는 유해산소요. 이거를 바로바로 없앱니다. 여러분, 암은 어떻게 퍼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암덩어리예요. 담낭의 암볼이에요. 암덩어리면은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게 지금 암의 독소예요. 이게 프리레디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암이 생겨요. 그럼 또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럼 여기 또 암이 생겨요. 또 이렇게 새나가요. 이렇게 해서 2cm 정도면 7년 만에 이 몸속에 수천억 개의 암이 배겨 있는 거예요. 의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죠. 발견은 제일 큰 담낭 속에서 발견됐다 뿐이지 수천 개가 지금 암이 온 속에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뭐가 모자라서 산알칼리, 염기, 이 바란스를 못 맞춰주니까 오는 거다. 이렇게 봐서요. 그러면 생명의 리퀴드맥을 섭취하면은 이게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퍼져나가는 이 줄기를 바로바로 차단하면서 여기를 공격하는 암덩어리를 지금. 여기를 공격하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이래서 암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어디에 들었어요? 생명의 리퀴드맥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생명의 리퀴드맥에 들어니까 노화가 와요, 안 와요? 경화가 와요, 안 와요? 장수물질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요. 이래서 이 두꺼워진 이 담낭, 간, 뭘로 풀 수 있어요? 필수 지방산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DHA 또는 EPA, 이것이 우리 몸속에 기름과 물과 합칠 수 있는 성분이 생명의 리퀴드맥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암 온 사람, 담낭암 온 사람은 어디를 치료해야 돼요? 혈장을 치료해야 되겠죠. 혈장 속에 생명의 리퀴드맥을 우리가 먹는 물 속에, 음식물 속에, 다시 말하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지금 필수지방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밥에다 탄수화물, 우리 깨에다가 또 과일에다가 돼지 혹시 생선에다가 뿌려서 먹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필수지방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요, 우리가 동맥경화 온 사람들은 음식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뿌리면 이 음식은 지금 필수지방산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필수지방산을 첨가를 해서 먹으면 이것이 어떻게 될 거예요? 필수지방산이 이걸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닭은 곡식을 좋아하잖아요. 곡식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곡식을 줬더니 먹었더니 닭이 필수지방산으로 바뀌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증명된 사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뇨병 걸린 쥐에다가 쥐가 먹는 곡식에다가 말이에요. 리퀴드맥을 믹서해서 줘보세요. 당뇨병이 치료가 됩니다. 왜? 필수지방산이 바뀌니까. 당뇨병도 결국은 쥐장이 결핍이 두꺼워서 혈관이 쥐장 자체 기관이 두꺼워서 경화가 돼서 온 병입니다.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69세 된 담낭아 모신 분은 사과에다가 북에다 밥에다가 그냥 막 미네랄을 그냥 그 생명 리퀴드맥을 그냥 뿌려서 몇 끼 60ml를 먹었어요. 자그마치. 그랬더니 이 간이 말랑말랑해지더니 그 말랑말랑해지니까 혈장이 치료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시 쓸개에 그 돌이 전부 풀리고 다시 죽었던 그 쓸개의 돌 같은 그러한 쓸개액은 전부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봐버리고 새로 간에서 어떻게 돼요? 쓸개액을 만들어 담낭에 다시 공급해 주니까 종양은 없어지지 안 없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암 치료는 바로 필수 지방산입니다. 베타카로틴 성분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암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모든 식사를 리퀴드맥에 품뻑 젖어서 필수 지방산을 만들어서 섭취하라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분이 생선만 먹고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으는데 담낭이 왔어요. 근데 채소, 과일 우리가 곡식에는 리퀴드맥 다시 말하면 필수 지방산이 없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을 승리하는 방법은 혈장을 치료하자. 무엇으로?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생명의 리퀴드맥을 음식을 전부 필수 지방산을 만들어서 먹자. 우리가 매일 생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됩니다. 그랬더니 혈장을 리퀴드맥 1%만 섭취해준 맑은 혈액을 만들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고 아주 기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고 혈액 청소를 해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혈액 청소를 하면 노화 방지가 오겠죠. 그 다음에 암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이가 오겠죠. 전이가 오면 말기암 환자가 오겠죠. 말기암 환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매번 돌아가시잖아요. 이러한 전이도 되지도 않고 말기암 오지도 않고 또 일찍 돌아가지도 않고 셀프 큐어 자력이 생기면서 다시 치료되는 겁니다. 혈장을 치료하면 혈액 청소가 되고 몸속에 있는 많은 주변 세포가 살아나면서 이 얼굴이 많이 윤택해지면 주변 세포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변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이 조직 내에 내놓는 프리 레디칼 이것을 바로 베타카로틴 성분이 그때그때 제거하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리퀴드맥 속에는 산알칼리 염기 또는 베타카로틴 성분 이러한 것이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